안녕하세요. 그로우선입니다. 새해 모두 다 잘 시작하셨나요? 또 시작하신 일들을 잘 진행 중이시기도 한가요? 네,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작년 겨울, 벌써 작년이네요. 두 달이 지났어요. 네, 청소년 지도사 면접까지 모두 치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이제, 이 자격증 끝이다.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, 약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있으셨는데, 또다시 돌아와 보니 연수의 일정과 또 연수 이전에 수행해야 되는 과제들로 또 마음이 바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. 물론, 먼저 연수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연초에 계시기도 할 것 같아요. 네, 이제부터 시작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. 그죠? 어떠한 연수 일정을 선택하셨는지에 따라 과제 일정도 좀 바뀔 텐데, 아직 연수를 받지 않으신 분들, 과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저도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연수를 신청하고 과제를 당면했을 때, 끝난 것 같은데 또 한 번 끝나지 않음을 느끼게 되잖아요. 저도 그랬었거든요. 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일 경력이 없으시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청소년 지도사의 과제가, 연수 과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는 데 있어서 네, 지정 분야도 있고 그에 맞춰진 취지나 목적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조금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수를 신청하실 때 일정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고 흥미도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서 일정을 선택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은 과제를 두 번 했는데요. 관심이 좀 더 있다라는 분야를 선택하고 일정에 그걸 맞춰서 선택을 하고 과제를 다 이미 수행을 해놨어요, 미리.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일과 관련해서 일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사전에 신청했던 일정에 연수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일정을 다시 변경하는데 제가 기존에 관심 있던 분야에 는 이미 다 마감이 되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새롭게 또다시 분야를 선택해서 다시 또 사전 과제를 수행했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배 이상의 노력을 들였던 그러한 연수였던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, 향후에 또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혹은 상담사로도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곳에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거나 좀 운영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언젠간 찾아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과제를 함에 있어 또 향후에 프로그램을 좀 내가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초점을 두고 내가 흐름을 가져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거가 어떠한 부분들에 초점을 둬야 할지 여기에 그냥 좀 두고 핵심을 두고 한번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저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한다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우선 정말 대상이잖아요. 어떤 대상,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부분들의 니즈가 있는지, 특성들이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. 근데 저희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청소년이란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청소년 대상의 특성들이나 니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. 거기에 세분화된 주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요. 먼저,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, 이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부분들을 그냥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.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 발달, 그리고 사회성을 증진에 대한 이런 주제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측면이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정서의 개념이라든가 정서의 조절,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의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청소년에게 정서 발달이 왜 중요한지, 이러한 부분들의 키워드를 다양하게 좀 검색을 했어요. 그래야 그 부분의 필요도와 맞추어서,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,
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 프로그램을 좀 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다양하게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것은 뭐 다양한 기사, 구글링을 통해서 기사도 좀 활용을 하고요. 또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, 지금은. 그리고 논문을 검색하는 리스도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대학교의 사이트에 있는 학술지라도 거기도 이제 논문들 이런 거를 다양하게 좀 검색을 해서 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증진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읽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 뽑아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뽑아냈던 곳의 주요한 내용들, 정서 조절이나 사회성 증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되게 필요하다. 그리고 어떤 학교 폭력, 이 부분이 학교 폭력의 실제 청소년이 사회작용 속에서 어떤 부분들로 표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적인 부분들, 그다음에 정서적 부분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. 이 부분을 좀 주요한 내용을 좀 뽑아서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증진이 되게 중요하다. 근데 이걸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되게 우리가 교육함에 있어서 필요하다.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좀 줄였습니다. 그리고 출처는 당연히 명확하게 밝히고요. 그리고 나면 이러한 배경이잖아요. 이게 배경이잖아요. 배경에 의해서 내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정서 조절, 그다음에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들 안에 이제 조절이 포함이 될 텐데 이 부분들, 그다음에 사회성을 증진하는 것에 대해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고 생각하고 목적과 목표를 작성을 했어요. 그래서 이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될 것이다. 라는 그 이제 기여적 측면이죠. 청소년에게 어떤 것들이 향상되고 긍정적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체화를 시켜주신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가진 목적과 목표를 몇 가지,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작성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끝에 종결 어미를 무엇을 어떤 높인다. 어떤 부분을 길러나간다. 어떤 걸 증진시킨다. 어떤 부분을 향상시킨다. 이러한 용어들로 마무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게 되죠. 이 세부의 내용은 각 회기별로 어떤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기 안에서 각각의 회기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잡고 나서 작성을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, 청소년 중에서도 어떤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? 나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할 것인지, 혹은 초등 고학년인지, 혹은 중고등인지, 혹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까지를 포괄적으로 둘 것인지, 이 부분에 따라 내가 지금 기획하는 이 프로그램들의 수준이죠. 난이도도 조정이 될 수 있고, 활동의 폭도 달라질 수가 있고, 내가 진행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어떤 대상을 조금 더 중점할 것인지 먼저 대상을 정하고 그 활동들에 따라 인원은 과연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소그룹으로 조금 소수의 인원을 할 것인지 혹은 대그룹 안에서 소그룹으로 꾸려져서 좀 대그룹을 해도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뭐 진행자의 역량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기관의 특성도 상관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저희 그 청소년 지도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내 활동이 좀 이 정도 인원이면 좀 적정하겠다라는 가늠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했고 대상을 잡을 때도 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해적 측면에서 더 와닿을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준이 좀 더 맞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했어요. 그래서 초등 고학년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프로그램을 좀 꾸려보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활동의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좀 계획할 때, 저는 청소년 기관들을 다양하게 좀
서칭해서 들어가 봤어요. 그래서 실제 청소년 기관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의 특성에서는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 다양했거든요.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해서요.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, 내가 좀 기획할 프로그램은 어느 대상에 어떤 부분을 초점 맞추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기획하기 전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면 중요한 것은 내 프로그램 회기에 1회기는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목적과 목표하신 것 중에서 이 중에서 뭔가 아주 초반에 지지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1회기에 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활동의 내용들이 꾸려지고요. 그 활동이 어떤 의미점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점이나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활동에서는 그래서 각각의 회기들이 쭉 흘러가게 돼요. 그래서 회기에는 몇 회기를 할 것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매주 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에 연결지어서 한 주 안에 뭐 연결이 될 것인지 뭐 이 등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야외인지 실내인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내 활동들이 좀 고려된 상태에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내 목적과 목표에 좀 부합되게 종결까지가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결에는 이 여태까지 1회기부터 쌓아온 것들이 토대로 되어서 마지막에 조금 더 총망라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1회기부터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저는 좀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1회기 나에 대한 어떤 발견점, 2회기 나에 대한 표현점, 그다음에 3회기 나와 이제 만나는 거,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타인과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,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서로 간의 유대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의 사회성,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방향을 잡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각각의 활동들도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,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들도 다양하게 좀 검색도 해보고요. 뭐 사회기에서는 이제 책을 갖고 해봐야겠다. 그림책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그림책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탐색을 해보고 좀 맞춰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 활동의 내용들이 어떠한 중심과 되는지 그리고 이 중심점들이 내 프로그램의 목표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항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한 가지에 좀 연결고리가 쭉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이 떤 평가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있게 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사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운영 지도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참여하는 참여 대상자의 입장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. 종결 역시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평가 계획은 되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사전과 종결 전 두 가지 했지만 진행 중일 때도 중간에 평가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획하시고 계획하는 내 프로그램의 따라서 변형이 되거나 좀 더 상세하게 섬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운영 지도사로서는 저는 사전에 이 기획이 왜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, 그리고 이 준비 과정과 준비의 물품들, 그다음에 진행을 내가 할 것인지 혹은 외부의 진행자가 별도로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들,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집단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안전 사항들, 유의 사항들, 이 부분에 대한 공지들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내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. 왜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지,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, 유익하게 될지,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, 뭐 이런 것들이 계획하는 사람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좀 명료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대상, 청소년은 그러면
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지, 그리고 니즈가 어느 부분에 더 있을까, 그리고 이전에 교육에 참여 경험에 있는지 없는지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이 프로그램 참여한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기대하는지, 얻어가고 싶은지, 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실제 진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. 종결은 프로그램 후니까요. 이제 실제로 내가 사전에 했던 것과 진행을 해봤을 때 회기별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점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진행자의 역할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, 참여자 대상자들의 상호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혹은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이러한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되게 좋겠죠. 저는 여기에는 되게 단순하게 적어놨지만 이런 게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라든지 혹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때 조금 더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,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또 평가에는 되겠죠. 그리고 참여한 대상인 청소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의 충분하게 목적을 이해하게 됐고, 또 적용적 측면에서 도움이 됐는지라든가, 비포 애프터의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,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체의 만족도라든가, 후속 프로그램은 좀 어떤 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, 이런 것들이 평가에 그 좀 들어간다면 설문들이 꾸려질 수 있다라고 보여졌고요. 저는 그래서 평가 도구는 이제 설문지 문항을 좀 활용한다라는 것과 또 사전에 할 때는 운영 지도자가 이제 회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기록하는 거죠. 기록하고 또 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 사항들을 좀 같이 하는 거 이런 걸로 좀 꾸려보았거든요. 그리고 종결에는 당연히 설문지에 대한 문항들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런 걸로 평가 도구를 한다라고 했는데요. 여기에 여러분이 더 평가 도구로 적용하기 되게 좋다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좋겠죠? 그래서 요렇게 뭐 작성하는 방식은 저는 제 마음 나름대로 그냥 해본 것이고요. 여러분의 나름대로 뭐 표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실제 설문에 문항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. 그다음 마지막은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예상하건대 이 청소년 대상자들이 어떤 효과가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거죠. 아까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쭉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?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이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.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증진될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 효과적 측면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, 어떤 능력, 사고, 정서적 측면에서의 어떤 증진이나 발전이 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목적과 부합하게 연결을 갖고 좀 구체적인 효과를 쓰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뭐 한 가지나 두 가지는 너무 조금 내가 짠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의 세분화적인 측면이 좀 덜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나 네 가지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예산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산은 각각의 내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과 전체적인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요, 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 일단 프로그램 회기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쭉 정리를 했어요. 그리고 각 회기별로 독특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쭉 다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재나 간식, 뭐 다과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정리하고요. 여기 제가 이제 빠뜨린 게 있다면 뭐 외부의 강사나 진행자가 있다면 그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예산에서 그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한 세부의 항목을 쭉 우선은 정리를 했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이 항목들에 대해서 다 검색을 했어요. 그래서 판매처들을 다 검색하고
가격들을 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수량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이때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. 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, 풍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몇 매씩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에 따라서 인원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까를 가늠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정리를 하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도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이 기본 물품과 그 다음에 인원, 내 인원들이 정해진 것에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역시 저는 이렇게 간단한 표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에서 큰 흐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물론 청소년 지도사의 그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고 과제 항목들이 있는데요. 그 양식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골자를 가지는 항목을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.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다 싶은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청소년 지도사로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기회나 계획을 해야 되고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또 니즈를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어떤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,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또 꾸려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어떤 분야와 거기에 세부적인 주제들, 그 주제들을 잘 보시고, 어, 배경, 배경과 필요성,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말씀을 마무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청소년 지도사 연수를 일정에 맞춰서 되게 수강을 하시게 되겠죠. 저는 연수를 갔을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조원들도 굉장히 잘 만나서 즐겁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. 또 그 숙박을 함에 있어서 짝꿍도 잘 만나서 너무나 즐겁게 그 기간을 보내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리프레시 되는 경험도 있었고,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발견점들이 있기도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연수 가셨을 때 이러한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 뭐 또 약간의 피로도도 있지만요. 네, 그런 것들을 함께 가져오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1월 달, 2월 달 이제 새해 지나왔는데요. 설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. 그다음에 올 한 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